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조국이 죽으면 이재명도 죽는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죽는다 이 말이죠. 조국 재판이 이제 내일 드디어 이제 내일 11시 45분 선고입니다. 조국 재판이. 조국이가 이제 뭘 했냐? 4일날 선고 연기서를 냈죠. 선고 연기서를.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제가 이제 오후, 지금 현재 오늘 오후인데요. 한 3시쯤 됩니다. 수요일. 오늘까지도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는요. 선고 연기가 전혀 이제 없습니다. 원래 이제 대법원에서 원칙대로, 기본적으로 원칙대로 선고한다 했죠. 다만 이제 모든 가능성은 좀 열려 있었거든요. 열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런 선고 연기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수사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조국 재판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전혀 이제 연관이 없는 거죠. 이걸 연계해주거나 이러면 완전히 우리 법치주의가 무너져 버리죠. 대법원 스스로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의도에 큰 변수가 있으면, 정치적인 큰 위기가 있으면 전부 재판도 안 하고 선고를 안 하면요. 그러면 상권 분립이나 법치주의는 왜 필요한 겁니까? 이 조국의 선고는요. 이재명 재판의 예고편이다. 저는 그래 봐요. 예를 들어 이제 대법원이 조국 앞에 무너지면요. 이재명 앞에는 더 무너지겠죠? 조국은 대법원이고 의석이 12석이에요. 대선 지지율은 이제 한 3등 정도 나오죠. 근데 조국 앞에 대법원이 무너지면요. 이재명은 완전히 170석 거대 야당이고, 지금 현재 부동의 대선 지지 1인데요. 그럼 이게 안 무너진다? 당연히 무너지는 거죠. 조국 앞에 무너지면. 따라서 조국을 보고 원칙대로 구속하고 처리하면요. 그럼 이재명 재판도 원칙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이제 급은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국 재판이 이재명 재판의 예고편 시금석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일 가능성은요 여러 가지 있죠. 일단 선고되느냐, 연기되느냐. 그 다음에 그거는 내일 당일에도 변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방청석의 기자들하고요. 이걸 분배를 했다 합니다. 그래도 이제 당일날 연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드물 거예요, 아마. 연기하려면 벌써 했겠죠. 오늘까지 연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고한다면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능성은 뭐냐면 이제 기각이 되면 바로 구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기환송이 있고요. 파기환송. 그리고 이제 파기 자판이랍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대법원도 스스로 판결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정두원 의원 사건 때 보면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스스로 무죄 판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기각, 그 다음에 파기환송, 이 말은 고등법원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기 자판, 이 말은 파기하고 스스로 무죄라든지 스스로 판단하는 대법원은 이런 데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 법조계의 일반적인 예측이나 분석은요 99.9% 기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게 왜냐하면 이제 파기환송이나 파기가 되려면 최소한 전원합의체 정도로 가야 된다. 부에서 판사 4명이 하는 부에서 그대로 파기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특히 4명은 만장일치제인데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인데 이분이 파기시킬 이유가 없잖아. 정경심에 대해서 4년을 선고한 이분이 엄상필인데, 그러면 이게 만장일치제에서 엄상필 대법관 스스로 파기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부에서 한다는 뜻은 전압의치 안 가고, 이 말은 기각이 분명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은 이제 그 우리 탄핵이나 지금 현재 그 공포정치, 공포정치를 이렇게 막 부추기고 있는 이런 이제 두 명의 수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두 명의. 그게 하나가 이제 이재명이고 하나가 조국인데요. 하나가 이제 구속되면요. 일단 이제 그 한쪽 날개는 꺾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조국이 없으면요. 조국 당에 희망이 없어요. 꺾이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이재명 혼자 남는 거죠. 조국의 그 구속을 보면요. 또 이게 좀 많이 여론이.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제가 수사나 재판할 때 보면요. 조국 수호 집회가 이재명 수호 집회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물론 지금 지지율은 이재명이가 높지만 옛날에 이거 수사할 때 보면 조국 수호 집회는 몇만 명씩 왔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수호 집회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없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는 조국하고 이재명이가 차이 날 일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이 내일 딱 선고돼가지고 배지 달아나면서 구속이 된다. 이러면 이재명도 상당히 충격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등법원에서도 대법원에 저런 단호한 의지가 있구나. 대법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재판도 원칙대로 신속하게 3개월 더 끝내야 되겠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우리 대법원은 정치인이 어떤 여론이나 대선 주자를 할지라도 또는 국회 여러 정당의 대표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이런 대원칙을 확인시켜 준 게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아마 내일 조국 재판이 이재명 재판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이는 오늘 보도됐죠. 아직도 변호인도 선임 안 한 거 아니고 해놨고 안 내는 거예요. 이재명에게 변호인은 다 면접 보고 3시간 프레젠테이션하고 제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변호인은 선임을 해놓고요. 변호인 선임서를 내면 그러면 그쪽으로 송달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을 못 끌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 선임서를 아무도 안 내고요. 이재명에게 집으로 날라온 송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도 고의력에 송달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최강욱이가 쓰던 대법원에서 이런 이제 시간 끌기 수법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재명의 재판 지연 따로 한번 제가 방송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런 꼼수에 대해서 고등법원도 아마 제대로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든지 고등법원이 송달이 늦게 되면 빨리 공시송달이나 특별송달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간을 단축해서 어떻게든 3개월 내에 아마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대법원이 사는 길이거든요. 우리 사법부가 사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에요. 지금이라도 법원이 딱 중심을 잡아서 이재명을요. 그대로 날려버리면요. 그러면 완전히 나라가 바뀝니다. 법치주의가. 그러면 윤 대통령도 부담이 없어요. 이재명이만 완전히 잡아버리면요. 그게 끝납니다. 그래서 조국의 구속은 이재명 재판 예고편이다. 왜? 조국한테도 아무런 사법부가 눈치 보기 없는데 굳이 이재명한테 끌리단 일 이런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도요 방송하면서 재판을 갔다 왔는데 우리 고법에 제가 오늘 재판이 오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판사님들은 평온합니다. 판사님들이 정치바람 아예 안 탑니다. 그대로 원칙대로 다 진행하고 선고할 겁니다. 아마 믿어들 겁니다. 믿어들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노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다음 주 화요일도 이제 계속 대장동 재판도 본격되죠. 거기도 이제 나가야 되고 그러면 화면에 계속 비치거든요. 재판이 들어가는 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자꾸 기억을 하게 됩니다. 기억을. 그리고 이제 고등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나 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늦어도 초에 또 이제 위정교사가 재판부가 정해지거든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위정교사 재판부 정해지면 고등법원이 2개 부가 이재명 재판을 아마 신속하게 심리할 겁니다.
우리 그 한승진 판사, 그 다음에 이거 신진우 판사.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돼요. 한승진 판사, 그 어려운데 이재명이 징역 1년의 집행유예에 있는 대단하게 판결을 내렸죠. 그 다음에 신진우 부장, 이화영에 대해서 징역 9년 6개월 대단하게 판결을 내렸죠. 그 다음에 그 김용, 그대로게 그 최고형으로 5년 조병구 판사가 때렸죠. 조병구 판사. 그리고 이제 그 김인섭이 그는 김옥곤 판사가 그 알선수재 법정 최고형으로 5년 때렸죠. 이런 판사들이 대부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판사들이 전혀 이재명이 겁내지 않습니다. 이제 뭐 대통령도 뭐 체포한다고 대통령도 수사하고 뭐 하는 시대에 이재명이 뭐 구속 체포 수사 이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이게 그 조국이 선고돼가 구속되면 그 자체도 이제 조국 사태가 일단락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게 완전히 두 동강 내고 그렇잖아요. 조국 사태 때문에 얼마나 이게 그 조국 때문에 그 나라가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일단락된다. 2년 구속으로 이게 첫째 의미가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의미는요. 더 큰 의미는 우리가 이제 그 조국도 대선 주자고 그다음에 그 12석 가진 대표인데도 일말이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신속하게 딱 원칙대로 재판한다. 이 말은 그 대법원이 이재명이 안 돼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재명이든 하든 못하게 대통령한테도 뭐 원칙 들어가는데 이재명이 뭔다고?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따라서 이제 그 이재명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그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런 신호를 국민한테 주는 그 이재명의 재판을 미리 보는 그 점에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결론적으로 조국이 죽으면 이재명도 죽는다. 법적으로 이렇게 그 보시면 돼요. 보시면 돼요. 지금 상당히 그 사법부가 이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지금 이제 수사기관들이 권력기관들이 권력 눈치 봐가지고 이게 막 6개 기관 달려들어서 이게 대통령 물어뜯고 있는 이런 이제 심각한 상황에 우리 법원밖에 이제 중심을 잡을 데가 없어요. 마지막 진짜 부릅니다. 이미 검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두동을 나오고 있어요. 우리 그 심우정 총장이야 검찰이 눈치를 보는데 근데 이창수 검사장은 이게 가처분을 걸면서 제대로 이게 중심을 잡고 있죠. 이미 검찰도 두동강 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 부르는 게 그 법원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조일의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대법관 법원실장 여러 데의 대법관님들이 판사들이 중심을 아직은 잡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재판을 기대해 보시고요. 원래 이제 이거 좀 전국이 안정되고 이랬으면 이게 그 조국 구속으로 참 이게 우리가 자축할 이런 게 그 분위기인데 워낙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시절이 어려우니까 뭐 저희가 이게 자축할 분위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조국의 그 구속으로 이재명까지 원칙적으로 날릴 수 있다. 이런 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사법부를 믿고 조일의 대법원장을 믿고 한번 이제 그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